미국 시장은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의 첫 FOMC 발표가 시장의 사전 가정을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빅테크 멀티플 압축과 반도체 전력, 펀더멘털 우위가 같은 날 갈리는 분산 장세가 한 단계 더 또렷해졌습니다. 다우는 1.0% 빠진 51,491로 어제 52,000 코앞 사상 최고에서 한 발 물러섰고, S&P 500은 1.2% 빠진 7,420, 나스닥은 1.3% 빠진 26,021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SOX 반도체 지수는 1.4% 오른 13,477로 혼자 역행, 러셀 2000도 0.7% 빠진 2918에 그쳐 받침이 한 줄기로 좁아졌습니다. VIX는 12.4% 튀어 18.4로 다시 18대 위에 올라섰고, 10년물 금리는 4.46%로 소폭 내려와 채권은 안전자산 매수를 받았습니다. 워시 의장은 동결을 알리면서도 다음 움직임은 인상 쪽이 강하다는 시그널을 줬는데, 이는 후보 시절 비둘기파적 발언과 정반대 방향이어서 시장은 10월까지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을 새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인플레 전망을 3월 2.7%에서 더 위로 끌어올리면서 그 원인을 이란 전쟁발 유가 공급망 충격에 돌렸지만, 이후야 어떻든 점도표 상단이 위쪽으로 이동한 사실은 시장 가정의 기준을 한 번에 바꿔놓았습니다. 어제 다우 사상 최고에서 오늘 동반 약세로 전환된 자리, 그리고 그 안에서 반도체와 전력만 살아남은 그림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개별주 흐름은 정확히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리는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였습니다. 마이크론은 2.2% 오른 1043달러로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펀더멘털로 받으며 어제 11.7% 상승의 연장선을 그렸고, 브로드컴은 4.3% 오른 392달러로 호실적 발표 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인텔은 3.5% 오른 121달러로 구글 TPU 위탁 생산 발표 이후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끊지 않았고, AMD는 1.0%, 엔비디아도 1.3% 빠지는 데 그치며 같은 매크로 충격 안에서 다른 자리들과 격차를 벌렸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은 더 또렷했습니다. 버티브는 6.0% 오른 318달러, 지이 버너바는 6.8% 오른 1049달러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캐파 부족이라는 펀더멘털이 워시 매파 시그널을 정면으로 흡수했습니다. 반대편은 빅테크 멀티플 압축 자리였습니다. 메타는 5.4% 빠진 568달러로 가장 큰 폭, 알파벳은 2.4% 빠진 362달러, 테슬라는 2.1% 빠진 396달러로 같은 매크로 충격에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카맥스는 9.0% 빠진 47달러로 실적 발표 후 폭락했는데,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다시 켜진 자리에서 자동차 할부와 소비 둔화 우려가 한 번에 덮친 그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을 점은 은행주 일부 종목들이 장중 사상 최고를 한 번씩 찍었다는 것입니다.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장중 신고가, 시티그룹은 단연 신고가까지 다가서면서 같은 분산 장세 안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 자체를 호재로 받는 자리도 따로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배울 점은 새 의장 취임 첫 회의가 왜 시장 가정의 시험대인가, 그리고 같은 매크로 충격의 자리마다 다르게 박히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워시 의장은 후보 시절 인플레 잡기보다는 금융 안정과 유동성 쪽에 가까운 비둘기파적 발언을 자주 했고, 시장은 그 자리에서 패드 풋이 살아있다는 가정, 즉 시장이 흔들리면 연준이 받쳐줄 것이라는 가정을 가격에 박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FOMC에서 워시 의장은 동결을 알리면서도 다음 움직임은 인상 쪽이라는 시그널을 함께 줬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가정과 정반대 방향의 첫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비유로 보겠습니다. 스포츠 시합에서 새 심판이 처음 호각을 부는 자리는 모든 선수가 잠시 멈춰 호각 톤을 듣는 자리입니다. 작년 심판이 부드럽게 부는 호각에 익숙해 있다가 새 심판이 날카롭게 한번 불면 그 톤 자체로 경기 진행 방식이 달라졌다는 신호가 박힙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시 의장의 첫 호각 톤이 매파 쪽으로 들리자 시장은 이건 작년 풋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가격에 새로 받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자리는 가격의 비둘기파 가정이 가장 두껍게 박혀있던 빅테크, 멀티플과 카맥스 같은 금리 민감 소비주였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같은 매크로 충격에도 펀더멘털이 단단한 자리는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론과 브로드컴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실수요 펀더멘털, 버티브와 지이 버너바는 데이터 센터 전력, 캐파 부족이라는 공급 제약 펀더멘털이 받쳐줘서 매파 시그널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잘 다진 길은 멀쩡하고 얕게 깐 길은 패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장 가격에 박혀있는 가정 자체를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워시는 비둘기파, 패드풋 살아있음 금리 인하. 사이클 진행 중 같은 가정이 가격에 두껍게 박혀있는 자리는 매파 시그널 한 번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둘째, 매크로 충격이 들어올수록 펀더멘털이 단단한 자리와 멀티플 위주 자리의 차이가 또렷해집니다. 들고 있는 자리가 메모리 수요 전력 캐파 같은 공급 제약 펀더멘털로 받쳐지는지 아니면 비둘기파, 가정에 기반한 멀티플 확장으로만 올라왔는지를 종목별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워시 의장 두 번째 회의와 다음 데이터 발표가 누적되기 전까지는 코어만 유지하고 새 추격은 자제하는 게 안전합니다. 첫 호각 톤이 진짜 새 진행 방식인지 단발성 시그널이었는지는 두세 번 더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